자궁 내막암, 내막 증식증 이런 말이 이제는 흔한 얘기가 됐죠. 여러분이 무서워하시는 경부암은 자궁 입구의 암이고요. 내막암, 자궁 속의 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발달되기 전에는 경부암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막암은 선진국이 되면서 많이 생겨요.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면서부터. 그래서 내막 증식증은 내막암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호르몬, 동물성 에스트로겐, 금속 에스트로겐, 화학 에스트로겐, 미세먼지, 나쁜 금속, 그리고 동물들이 갖고 있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내막암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그 내막에 병변이 생길 때 초음파에서 내막이 비정상이 돼요. 내막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세 줄로 보이죠. 그리고 세 줄인데 이 내막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께가 틀려요. 초기에는 뭐 5 내지 7mm, 그리고 배란이 딱 지나고 나면 16mm. 배란기 때는 내막이 두꺼워지죠. 그리고 세 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내막이 완전히 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이 자랐는데 다 깎였다고 보시면 돼요. 깎여 나간다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원의 풀을 깎는 게 생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요? 근데 폐경이 됐어요. 내막이 몇 밀리냐면 5mm 미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출혈이 있거나 내막에 병변이 있을 때는 내막 검사를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내막 검사가 필요하냐면 농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죠. 자궁 속은 더 모르죠.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그래서 과거에는 내막이 증식됐을 때 단순 증식, 복합 증식, 단순 비정형, 복합 비정형 이런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거의 분류예요. 그런데 단순에서는 1%, 복합한 것에서는 3%, 단순 비정형에서는 8%, 그리고 복합 비정형일 때는 30% 이상 암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류표가 이제 변했어요. 양성 증식, BH라 그래요. 비나인 하이퍼플라지아. 저도 외우기가 어려워서 비나이니까 BH 그럼 블루하우스예요. 청와대는 나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류가 뭐냐면 비정형이에요. 정형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암에 준해서 치료해요. 암에 준해서. 또 세 번째 분류표가 뭐냐면 프리말리그넌트. 그러니까 분류표가 변했어요. BH, 단순 증식이다. 이럴 땐 별로 암이랑 상관없고, 두 번째 비정형적인 세포만 있기만 하면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프리말리그넌트 리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단순, 복합, 정형 4개로 나누던 것이 단순인지 비정형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즘에 분류표는 3단계로 나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쓰는 용어 자체가 변했죠. 그래서 출혈이 있거나 초음파에서 비정형적인 음영이 보일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뭘 권하시냐면 자궁 내막에 있는 내막의 조직 검사를 권해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꺼내는 게. 그냥 주스에 빨대를 꽂아서 빨아내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구두 헤라 같은 것으로 긁어낼 수도 있고, 내시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 세포가 다른 비정형적인 타입은 없는지, 나쁜 놈은 없는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악성 세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부암을 지나서 이제는 내막암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궁 내막암, 내막의 정상적인 두께, 초음파를 딱 보면 내막이 그림같이 그려진다. 본인도 초음파상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비정형적인 소견이 없을 때는 내막 검사를 권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생리하고 났는데도 8mm예요. 그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비기에 접어들었는데 2.5cm예요. 그럼 해야 되겠죠. 그쵸? 내막의 비정형적인 음영, 내막암과 관련이 있다. 초음파로 내막이 내시경처럼 들여다 보인다. 치료가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다. 내막을 소작하는 치료도 있다. 약물로 내막을
얇게 하는 치료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아파요. 간단해요.